자, 우리가 그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그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자, 그러면 이런 한글 맞춤법 규정에 근거해서 기반해서 우리가 자, 일상생활에서 어떤 태도와 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약간 태도적인 측면 또는 인식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의 학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발음과 표기 생활화하기라고 해서 자,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구어 소통, 자, 또는 문어 소통, 즉 의사소통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우리가 실제로 자, 말로써 대화를 하는 방식, 자, 그리고 글로써 서로 자, 의사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 어떤 두 가지 의사소통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어떤 표준 발음법에 의거해서 또는 한글 맞춤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제대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운 변동 규칙과 한글 맞춤법 규정을 생각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다음 밑줄 친 단어에 올바른 발음을 쓰고 이와 관련된 음운의 변동을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나는 깍두기를 좋아한다. 자, 표기는 깍두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발음할 때는 나 깍두기 좋아해 라고 해요? 아니면 나 깍두기 좋아해 라고 해요? 깍두기 좋아해 라고 해서 여러분이 깍두기보다 깍두기의 발음이 좀 더 쉽기 때문에, 즉 대중들이 자, 발음을 할 때 깍두기보다 자, 된 소리 대기 음운 변동을 적용한 깍두기가 발음이 좀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자, 된 소리 대기 음운 변동을 적용해 준다. 자, 두 번째 문장, 학생들이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하고 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된 소리 대기의 적용과 미적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자, 된 소리 대기가 적용되지 않은 법석, 너 왜 이렇게 법석을 떠니? 라고 하는 게 발음이 편해요? 아니면 된 소리 대기를 적용해서 너 왜 이렇게 법석을 떠니? 라는 게 발음이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해요. 법석이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자, 무의식적으로 음운 변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적용의 발음이 표준 발음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구름이 거치고에서는 조금 음운 변동이 중요했었죠. 자, 거치고라는 구개음화가 적용되는데 구개음화가 적용되는 어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자, 고에서 자, 첫 번째 음절말 음은 받침을 보세요. 종성 받침을 보면 자, 우리가 배웠던 치조음 디귿이죠. 자, 치조음 디귿. 자, 거기에 히읗이 결합을 하죠. 자, 거기에 히읗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센 소리대기라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요. 자, 거센 소리대기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잠축약이라고도 해요. 자, 거센 소리대기라고도 하고 잠축약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잠이 축약됐어요? 티읕으로 잠이 축약됐죠. 자, 그래서 1차 음운 변동으로 잠축약, 거센 소리대기가 먼저 일어나요. 자, 먼저 일어나서 치조음 티읕으로 축약이 됩니다. 자, 치조음 티읕으로 축약된 이후에 자, 우리가 배웠던 구개음화가 드디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구개음화가 어떻게 발생했나 보세요. 자, 치조음에서 발음된 티읕과 자, 경구개음에서 발음되는 이 모음이 결합해서 자, 구개음화라는 음운 변동을 지금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치조음이 경구개음 치읓으로 변동하고 있죠. 자, 치읓으로 변동했고, 자, 이 모음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 결국은 경구개음에서 발음되는 이 모음과 자, 뭐예요? 조음 이치를 일치시켜 주었다. 자, 조음 이치를 일치시켜 주는 이유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혀의 이동이나 입술의 모양이 변화 없이 조음 이치를 일치시켜 줌으로써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게 해야 한다. 또는 편하게 하려는 우리 대중들의 무의식적인 발음의 결과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음 이치를 일치시켜주고, 자, 이것은 발음의 경제성 또는 발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언중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요. 자.
선생님은 원래 그 여러분의 적용 능력과 응용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번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런 경향성으로 이제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려고 했더니 동료 선생님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애들은 점수가 안 나온다 라고 해서 교과서 예문으로 다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역량을 믿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어서 교과서 예문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최대한 교과서 내에서 여러분이 학습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이제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예문만 출제하다 보니까 약간 1등급이 산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100점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한번 이번 시험 한번 보고 나서 자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과소평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서두르다가 지갑을 놓고 왔다 보세요. 자 놓고 왔다는 역시 선생님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자 히읗과 자 예사 소리 기역의 결합에 의해서 거센 소리 대기가 발생하였다. 즉 자음 축약이 되었다. 그래서 피익으로 변동된 부분이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나 지갑 놓고 왔어 라고 발음하지 않고 나 지갑 놓고 왔어 라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거센 소리 대기 적용 결과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1차 변동과 2차 변동이 일어난 거센 소리 대기와 자 그리고 국외음악의 어떤 적용이 자 이 네 가지 예문 중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죠. 좀 염두에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죠. 줬잖아. 왜 그래 너희들? 오늘 정답 인수해서 정답 못 받았다고 해서 선생님이 오늘 정답 인수해서 줄 거예요. 근데 NCS 문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딱 봐도 공부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상식. 그냥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두 문항 나옵니다. 두 문항. 선생님은 NCS 문항 출제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어 수업은 국어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항을 삽입함으로써 여러분이 국어적 능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런 어떤 평가의 어떤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문항이 삽입됨으로써. 자 그래서 최소 문항인 두 문항만 출제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 없애버리고 싶은데 뭐 학교에서 내달라고 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낸 겁니다. 자 넘어가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시된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찾고 자 관련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르게 연결해보자 라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률과 합격률을 봤을 때 여러분 율이 맞는지 아니면 률의 표기가 맞는지 자 혼동할 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럴 때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자 표기에 있어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률과 합격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 맞춤법 제3장 제10이랑 그리고 붙임의 적용을 받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자 첫머리 자 어두에 올 때라는 거죠. 자 어두에 올 때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 여, 예, 요, 유 이로 섞는다. 자 우리 두음 법칙 배울 때 두음 법칙의 정의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드렸죠?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어두에 특정 자음이 위치할 수 없다는 제약 규정이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자음이 어두에 올 수 없다는 제약 규정이 굉장히 뚜렷했었죠. 배웠잖아. 여자, 량심 배웠잖아. 자, 여자, 량심에서 보듯이 니은과 리을이 어두에 올 수 없다는 제약 규정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두음 법칙에 따라서 랴, 려, 례, 류, 류, 리가 아니라
첫머리 올 때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데 자, 붙임 조항을 잘 보세요. 자, 붙임 조항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자, 본음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율은 열, 율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 말고 두 번째 음절 이하부터죠. 자,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 두음 법칙이 적용을 받지 않고 자, 본음대로 밝혀 적되 자,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 율로 적는다는 거예요. 이 규정이 중요합니다. 잘 봐. 우리가 서열, 균열이라고 적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 때문이에요.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율은 열율로 적는다라는 규정. 자, 그래서 서 같은 경우도 모음으로 끝났죠. 자, 어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균열 같은 경우도 자, 어두가 자, 종성 받침 니은으로 끝나고 있죠. 자, 주기율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기율도 지금 보니까 자, 선행하는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리고 선율도 선행하는 음절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죠. 따라서 자, 어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뭐예요? 렬율로 적는 것이 맞는데 어두가 아니면 자, 그것이 선행하는 음절말 음운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받침 니은으로 끝날 때 자, 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열율로 바꿔준다. 이 규정이 적용을 자, 받는다. 따라서 합격률 보세요. 합격률 같은 경우는 자, 률이 어두가 아니죠. 자, 어두가 아니면 선행하는 음절말 음운을 봐야 되는데 선행하는 음절말 음운이 모음이나 자, 자음 니은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으니까 율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합격률이 아니라 합격률이 표준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삿사치 삿삿이 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국외음악이었던 그 표기는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받들어 원형을 밝혀 적고 있었죠. 자, 따라서 자, 제3장 제6항을 보세요. 자, 디귿티의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자, 이나 히의 어떤 접사가 올 때 그 디귿티은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즉 국외음화가 발생해서 발음이 되더라도 국외음화는 발음되는 어떤 음운이 변동일 뿐 그 음운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국외음화는 표기의 원리가 아니라 음운 변동에 따른 발음의 결과값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자, 국외음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름을 말해버리면 이게 그대로 나가니까 자, 굳이 선생님이 옛날에 이름을 말했다가 이거를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 뭐 예쁘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혜택과 혜택 보세요.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제3장 제8항이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게레메페해의 경우 게레메페해의 모음 얘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음을 원칙으로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핑계, 사례, 연매, 폐품의 경우에 자, 어이로 소리 발음 나누다로 어이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더라도 표기에 있어서는 발음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여이로 표기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이 부분이 적용을 받아서 혜택 어이가 아니라 자, 뭐예요? 여이인 혜택이 맞다. 표기상으로 맞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선생님 시간에는 좀 자리를 바꿔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앞줄로. 왜냐하면 이게 잘 봐요.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 맨 뒤에서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봐요. 이게 선명히 보이거든요. 굉장히 선명히 잘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인다는 것은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진짜. 여기서도 안 보여? 앞에 앉으면 선생님 앞에 있어서 긴장돼서 잠 안 오지 않나? 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잠이 더 잘 와요? 선생님이 편한 사람인가? 원래 편하면 잠이 오죠.
그렇죠? 선생님보다 너무 편하게 해줬나요? 편하게 해준 것 같지 않은데. 알겠어요. 그쪽에서 앉아있는 게 조금 더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잠이 오는 목소리 미안합니다.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 잠 오게 하는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교수자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선생님도 활동형 수업을 해오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활동형 수업을 교육부에서 금지하면서 모든 별 수업을 못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수업 방식이에요. 일제 강의식 수업이라고 해서 일제 시대의 산물, 일제 강점기 산물이 이 수업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식 수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여러분 마스크 다 벗고 모여 앉을 수 있으면 학생 주도의 여러분 주도의 어떤 수업으로 다시 전환할 겁니다. 할 건데 빨리 여러분도 백신 맞고 해서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활동하면서 자신이 바른 생활을 점검해보자 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남루 같은 경우는 남루로 변동되면서 리을이 니은으로 변동되는 비음화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곤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곤란 같은 경우도 선행하는 음절말 받침 비음 니은과 후행하는 첫소리 리을 유음 리을이 결합했을 때 선생님이 무조건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변동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따라서 유음화의 적용이 이루어졌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봐, 잠 오니까 스스로 머리를 치면서 잠을 깨는 학생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수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갑자기 선생님이 이 말을 팍 치길래 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경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이전 서울에서 근무했을 때는 여고에 첫 부임을 받았는데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잠이 올 때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샤프 펜슬 있잖아요. 거기로 자기 무릎을 찍는 거야. 야,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고 찬물로 세수하고면 된다니까 본인은 이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찔러야 잠이 깬대요. 그런 식으로 의지를 발휘한 학생이 있었는데 머리 친 학생은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유음화, 비음화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넘어가서 국화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대기죠. 자, 거센 소리대기. 자, 예사소리 기역과 히읗이 결합해서 거센 소리 키읔으로 축약된 현상. 자, 그래서 거센 소리대기는 항상 잠축약이라는 음운 변동과 중첩이 되죠. 자, 따라서 거센 소리대기는 잠축약을 항상 동반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센 소리대기, 잠축약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이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를 해줬죠. 따라서 음운의 변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말에서 틀어주면 질문이 나와요. 누가 이 맞췄어요? 하면서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 문제는 이게 여러분 이제 프로덕션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나와서 발표하면서 이 원리들을 내면화해 나가는 수업 방식인데,
자, 우리가 인문계고등학교 달리 일주일에 2시간밖에 수업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5시간이 들었으면 이런 활동도 수행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다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어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단어가 표준 맞춤법 규정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 여부를 지금 평가해보고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과는 깨끗이 중에서 깨끗이 끝 2가 맞다는 거죠. 자, 관련 조항은 제6장 제5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록 부분에 보면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가 맞죠? 자, 그래서 던지에서 덜하는 회상시제 서나발 어미 결합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자, 든지가 아니라 던지가 맞는 표현이죠. 자, 목이 아프다고 하자 엄마가 생강차를 다려주셨다라고 할 때 다리다라는 기본 다리다의 어떤 활용형이에요. 다리다의 어떤 활용형이 달려기 때문에 자, 다려는 잘못된 표기죠. 자, 그 다음에 채소를 받쳐라고 했을 때 받치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받쳐가 맞습니다. 재료는 반드이가 맞죠? 자, 반드시는 자, 긍정서술의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적합한 표기가 아니죠. 자, 엄마를 도와 맛있는 전을 붓였다라고 했을 때 자, 붙이다의 어떤 활용형을 써주는 게 맞죠. 따라서 붙였다가 맞고요. 자, 그다음에 잘 씻은 감자를 솥에 안 쳤다라고 했을 때 안치다의 어떤 활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쳤다가 맞습니다. 자, 얼음. 이거를 여러분이 혼동하는 학생이 있는데 얼음이 맞아요. 자, 얼음이 맞습니다. 자, 계란 조림이라고 했을 때 조림이 맞아요. 그래서 관련 조항은 여러분 부록에 한글 맞춤법 부록에 보면 제6장 제57항 자, 제6장 제57항이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부록 한글 맞춤법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조항이 시험에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나온다고 확정해서 말하면 뭔가 안 되겠죠? 관련 조항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서 이런 조항이 여기에 적용됐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조항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위에는 조항이 없어요. 이거 밑에 가운데. 가운데는 여기 같은 조항이에요. 자, 제6장 제57항의 규정이 적용을 받아요. 자, 세 번째 칸의 사파는 제6장 제57항의 적용을 모두 받습니다. 제6장 제57항의 적용을 모두 받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 번 반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평균이 70, 80점대로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 예전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시험 보고 와서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하나 틀렸더라고요. 크게 여학생들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남학생들은 선생님 너무 잘 봤어요 하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면 10개 틀려있고 그래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극명해요. 여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남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학술제도. 그래서 여러분 여학생이 말할 때는 망했다고 하면 하나 정도 틀렸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 질문의 게시판 내용에 참고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해보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양복을 맞추다 가운데 어떤 표현이 맞느냐라고 했더니 자, 이런 표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맞추다와
자, 지읒 받침이 들어간 맞추다로 구별해서 적었는데 맞추다 한 가지로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맞추다 한 가지. 맞추다 한 가지로 규정한다. 따라서 양복을 맞추다가 맞는 표현이다라는 어떤 결과인데, 자, 이런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다른 어떤 용례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례도 여러분이 시간 나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가든지 오든지라고 써야 하느냐, 가든지 오든지로 써야 하느냐. 아까 선생님이 던이라는 관형사용 어미가 결합할 때는 회상시제 선언의 던이 어떤 결합에 관형사용 어미 결합이니까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일을 떠올리거나 과거의 일을 끌어들일 때에는 던이고, 자, 그렇지 않고 어떤 오든지 가든지처럼 든지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인다고 했어요? 오든지 가든지. 이건 과거를 떠올리는 어떤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과거를 끌어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든지 오든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회상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더라 또는 던. 자, 이런 어떤 관형사용 어미. 자의 경우에는 자, 이런 어떤 과거를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한다.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자, 든지의 규정을 받는다. 따라서 가든지 오든지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먹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해서 던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가 아니라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난 크게 상관이 없어. 라는 정도의 어떤 활용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야, 너희들도 그거 갖고 노니? 선생님 딸이 갖고 놀고 있는데. 아, 그거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아니? 그 유치원들생 중에서 요새 대유행. 벌써 고등학교 교실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눌러서 소리 나면 뭐가 즐거워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부분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왜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프로젝션 활동인데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면 이런 걸 스스로 조사해 와서 발표하는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자, 좋은데 우리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들어서 자, 이런 활동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다 배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우리말 그 문장 표현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우리말 문장 표현에서 그 높임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자, 높임 표현에는 3가지 높임 표현이 있어요. 자,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라는 것을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배우고 올라왔어요. 자, 배우고 올라왔는데, 자, 주체 높임법은 뭐라고 했어요? 문장의 주체가 됩니다.
자, 행위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높이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문법 요소를 동원하느냐. 자, 예를 들면 행위 주체를 높이고자 할 때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의 높임 표현 떼서라든가 높임조사, 자, 서술어의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를 결합시켜준다던가, 자, 또는 자, 높임 어휘 어떤 활용을 통해서 높여준다라고 배웠고요. 자, 객체 높임법 뭐라고 배웠어요? 자,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여주고자 할 때 우리가 자, 뭐 높임조사 깨라든가 아니면 높임어휘 뭐 들이다, 모시다라든가 그런 높임 요소들을 동원한다. 자, 상대 높임법이라는 것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에요. 자, 청자를 높일 것이냐, 즉 듣는 사람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낮출 것이냐에 대한 높임이 상대 높임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상대 높임법은 자, 총 6등급의 체계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자, 공식적인 상황에서 4가지 높임 등급 체계 배웠죠.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 예사 높임의 자, 뭐 배웠어요? 하오체, 자, 예사 낮춤의 하계체, 아주 낮춤의 헤라체를 배웠고요. 자, 비공식적 상황에서 두루 높임의 해유체, 두루 낮춤의 해체, 반말체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자, 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된 생활 속 생각 열기 이 예문에서 자, 높임 표현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높임 표현을 과하게 남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높임 표현을 활용한 용례가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엄마랑 옷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은 너무 비쌌다. 자, 엄마께서 자, 깨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체 높임에 동원되는, 즉 행위 주체를 높이고자 할 때 자, 주격조사의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주격조사의 높임 표현이 여기에서 깨서예요. 자, 그래서 엄마라는 주체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자, 높임의 주격조사 활용. 자,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하셔서를 우리가 형태에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라는 동사 어간에 자,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고 자, 어서라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결합하죠. 자, 여기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결합을 통해서 행위 주체인 엄마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높여주는 자, 문법 요소는 2가지죠. 자, 첫 번째는 자, 높임이 주격조사 깨서 자, 이거죠. 자, 높임이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자, 이 2가지에 의해서 행위 주체인 엄마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엄마께서 다른 것을 고르면 속이 상했대. 자, 그때 손님 이 옷은 지금 사시면 할인이 되십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자, 여기 뭐 하나 설명 빠졌는데 뭐 셔 같은 경우는 모음 축약이라고 설명했죠. 셔는 모음 이와 어의 결합을 통해서 축약된 표현이다라는 어떤 참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시면에서 자, 이 시도 역시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에요. 자, 이 시도 역시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인데 여기에서 자, 주체인 손님께서라는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손님께서라는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손님. 자, 손님께서 이 옷을 지금 사시면 할인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옷은에서 은이 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장 성분상은 목적어예요. 자, 왜? 은을 빼고 을을 집어넣어봐. 목적격 조사 을을 집어넣으세요. 손님 이 옷을 지금 사시면 할인되십니다라고 해서 자,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 보조사 은이 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격 조사 을이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격 조사 을이 들어가지 않고 왜 은이 쓰였을까요? 보조사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 옷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목적격 조사를 빼버리고 보조사 은을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옷은 지금 사시면 할인되십니다라고 해서 이 옷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목적격 조사 을 대신에 보조사 은을 삽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손님께서 이 옷을 지금 사시면 할인되십니다 해서 이 옷에 초점을 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자, 높임 표현이 과하게 남용된 부분들이 많다고 했죠. 자, 여기 할인되십니다 이 부분, 할인되십니다 이 부분은 높임 표현이 과하게 남용되어서 자, 빠져야 할 부분이에요. 시라는 표현이 높임 문법 요소가 빠져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높임 표현의 남용이에요. 자, 이 부분은
높임 표현이 남용된 부분이고 삭제. 자, 삭제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 손님, 이 옷은 지금 사시면 할인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자, 이 옷은 지금 사시면 할인됩니다. 라고 해서 C를 빼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나는 엄마를 간절하게 바라보았고, 자, 깨서는 엄마, 행위 주체인 엄마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이 어떤 실현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엄마께서 결국 지갑을 여셨다. 마찬가지죠. 아까 여기 샷을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을 했었죠. 자, 하시라고 분석을 했었죠. 자, 그래서 C가 숨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집에 와서 아빠 깨 보세요. 자, 아빠 깨 보시면 깨는 아까 선생님이 자, 문장 내에서 부사어에 해당하는 아빠를 높여주는 높임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부사격 조사 깨, 높임이 부사격 조사 깨인데 여기서 아빠 깨는 문장 성분상 부사어예요. 자, 부사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 높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높임법을 적용한다고요? 객체 높임법을 적용시켜줘요. 자, 객체 높임법을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 중에 하나인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 깨 자, 새로 산 옷을 보여드렸다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자, 객체 높임이 실현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객체 높임법이 적용된 부분이에요. 객체가 뭐라고요? 문장 내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리가 객체라고 해요. 자, 아빠 깨는 문장 성분상 부사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체를 높여준 것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아빠 어때요? 그랬어요. 어때요? 라는 것은 아까 비공식적인 상황. 아빠랑 엄마랑 대화 나눈 것이 공식적 상황이 비공식적 상황이? 비공식적 상황이잖아. 따라서 자, 두루 높임인 헤이 요체를 사용했어요. 자, 비공식적 상황에서는 두 단계의 높임 등급이 실현된다고 했죠? 두루 높임의 헤이 요체와 두루 낮춤의 해체, 반말체.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 두루 높임의 해체, 반말체를 쓰겠죠. 그렇지? 서로 막 높여주지 않죠. 요자를 붙인다는 것은 또는 자, 높임 표현을 친구에게 쓴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야, 그 친구하고. 너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친구에게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공식적으로만 지내고 싶어. 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목격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관계가 틀어졌구나. 회복 불가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면.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어때요? 라고 해서 그 두루 높임의 표현을 사용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자, 할인되어서가 맞죠? 여기 셔라는 것은 뭐예요? 과도한 어떤 높임 표현의 활용이에요. 따라서 삭제하면 좋습니다. 자, 어때요? 할인돼서 산 옷이에요. 역시 자, 요라는 두루 높임의 해요체가 쓰였고요. 자, 내 말에 아빠께서 웃으시며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해서 자, 둘 다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뭐예요? 자, 이 아빠가 결국 행위 동작의 주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빠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자, 여기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하셨다 해서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적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옷이 엄청 여기 귀하 시다에서 시도 높임 표현이 남용된 부분이죠. 자, 따라서 삭제합니다. 자, 어떻게 옷이 엄청 자, 귀한가 보다. 자, 귀한가 보다. 분도 쓰면 안 돼요. 자, 옷이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도 삭제를 해야 되죠. 분 삭제, 시 삭제. 자, 그래서 옷이 엄청 귀한가 보다 라고 진술을 하면 됩니다. 자, 뜬금없이 왜 옷이 귀하다고 하시지? 자, 이 시도 역시 자, 뭐예요? 자, 행위 주체인 아빠를 높여주기 위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자, 그렇죠? 자, 역시 이 부분도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누구? 주체인 누구?
아빠. 자, 귀하다고 하시지에서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활용을 통해서 주체인 아빠를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잔치분 깨우세요. 멀리 있어도 편해서 자고 있네요. 그렇죠? 거리와 상관없이 선생님 편하구나.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네모 표현이 보세요. 여기 네모 표현 보면 자, 이 네모 표현이 주체 높임, 자, 세모가 객체 높임, 자, 동그라미가 상대 높임 표현이라고 제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네모 표현, 세모 표현, 동그라미 표현 우리가 다 한 번씩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런데 과도한 어떤 높임 표현은 여러분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탐구학인데 우리가 시험 범위가 높임 표현까지예요. 자,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데 자, 이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에서 사파를 보세요. 자, 교무실인 것 같죠? 자, 교무실인데 남학생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저 옷이라고 했다면서요 해서 과도한 어떤 높임 표현이 발견되죠. 자, 여기에서 남용된 높임 표현이 뭘까요? C예요. 자, 여기에서 C는 자, 누구를 높이는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 자신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자, 자, 여기에서 주체인 저를 높이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봤을 때 학생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C를 삭제합니다. 선생님 저 오라고 했다면서에서는 자, 하다의 자, 행위 주체는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높임 표현이 지금 쓰이지 않은 거죠.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해 줘야겠어요? 저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맞는 표현이고 했다면서요는 잘못된 높임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셨다면서요에서 무엇이 지금 숨어 있다고 봐야겠어요. 이 샷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C라는 주체 높임 높임 선어말 어미와 무엇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이 결합이 자, 바로 셔스 형태로 축약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셔스 형태로 축약이 됐는데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자, 이렇게 C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C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자,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선어말 어미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 어말 어미 앞에 위치하는 모든 어미를 우리가 앞선다고 해서 선자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셨 같은 경우는 다라는 지금 어미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또는 자,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선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선어말 어미라고 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 저 오시라고 했다면서요가 아니라 선생님 저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라는 제대로 된 어떤 높임 표현으로 자, 여러분이 수정을 할 줄 아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 교장 선생님께서 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요새 많이 없죠. 이렇게 교장 선생님 전교생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이 과거 일제의 산물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산물인데 이런 교장 선생님이 아직까지 있으세요.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계시다라는 어떤 표현이 지금 잘못된 어떤 높임 표현이죠. 자, 말씀을 지금 높여줄 때 이런 직접 높임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계시겠습니다는 여기서 직접 높임입니다.
자, 이 직접 높임법을 활용할 때에는 자,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부분을 높여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교장 선생님의 일부인 말씀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간접 높임법을 써야 되는데, 자, 간접 높임법으로 우리가 고쳐보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라는 어떤 높임법으로? 간접 높임법으로. 자, 간접 높임법은 맞고 직접 높임법은 잘못된 높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높임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말씀을 자, 주체 여기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말씀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해요. 자, 이런 간접 높임법은 언제 사용되느냐? 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간접 주체 높임법에서 간접 높임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행위 주체의 신체 일부 또는 이렇게 언어 표현 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주체를 높이고자 할 때 하는 경우 사용해요. 자, 간접 높임법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자, 간접 높임법은 행위 주체의 신체 일부 또는 언어 표현, 자, 신체 일부나 언어 표현 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주체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자, 궁극적으로는 주체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얘들아, 자, 여기에서 있으시겠습니다 해서 이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자, 교장 선생님의 언어 표현인 말씀을 높여줌으로써 그 말씀을 높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을 궁극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교장 선생님의 일부인 말씀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높인다고 해서 간접 높임법이라고 칭합니다. 자, 따라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차이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